자, 함께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코나 총 4볼이 필요하고요. 배색이 되는 실 각각 2볼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바늘은 모사용 7호를 사용을 했어요. 모사용 7호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실이 어느 정도 남는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크기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세한 상세 사이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가위, 표시링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색은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실을 바닥과 손잡이 그리고 배색 부분에 한 줄짜리 배색이 되는 그 부분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밝은 색을 이제 그 배색이 되는 부분에 2줄짜리 무늬가 되는 부분과 크로스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색이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 색이 되는 건지 살펴보시고 나서 원하시는 색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먼저 가방 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가방 끈을 만드는 이유는요, 가방 끈을 새우끈 뜨기로 할 건데요. 가방 끈 부분만 2겹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코나라는 실이 안에 이렇게 심지가 있는 실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용을 하고 남는 실로 2겹을 쓰려고 하면은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2볼이 있을 때 각각 한 가닥씩 꺼내어서 2겹으로 끈을 먼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가방 바닥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끈은 이제 크로스 끈이 되는 제가 선택한 실은 이제 밝은색, 하얀색으로 크로스 끈은 좀 길게 그리고 이 베이지색으로는 손잡이를 2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은 조금 짧게 2개 해서 각각 끈을 같은 새우끈뜨기 방법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총 끈을 지금 3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얀색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끈을 미리 만들어두는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실을 2겹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놓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가방을 만들면서 또 연결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드는 거예요. 자, 새우끈뜨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나중에 그 금속 고리에 연결할 실 여분을 살짝 남겨놓고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유있게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요. 실을 잡고 사슬을 하나 떠줄게요. 코나실 권장 바늘이 모사용 지금 7호라서 7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끈을 뜨는 동안에는 2겹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빡빡하게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해주셔야 실량도 많이 안 들어가고 손도 덜 필요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은 상태에서요. 아래 꼬리실을 바늘에 이렇게 위에 얹어서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 실을 감아와서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항상 고리를 빼고 나서는 이렇게 실을 올려서 바늘에 걸려있는 실이 여유있게 걸려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자, 요렇게 하시고 나면은 여기 고리를 기준으로 밑에 코가 생겼어요. 코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여기다가 바늘을 요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금 넣은 이 실가닥이 코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자리에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일단은 실을 걸어와서 사이로 빼면은 바늘에 두 가닥의 실이 걸려있죠? 그리고서 감아서 뺍니다.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뺐어요. 자, 그럼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을 이제 옆으로 틀어주시는데요. 방향이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반대로도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 가로에 올록볼록하게 걸려있는 실이 보이는 쪽으로 딱 잡고서 요 밑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가닥의 실을 모두 바늘에 넣어줄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두 겹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가닥으로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한 겹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가 두 가닥으로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네 가닥 이렇게 모두 걸어서 여기가 코라고 생각하고 실을 빼옵니다. 바늘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짧은뜨기 할 때처럼 모양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 이렇게 올려서 고리 넓혀주시고 또 같은 방향으로 틀어서 똑같이 또 하나, 둘, 셋, 넷, 네 가닥 실을 모두 이렇게 걸고서 실을 걸어서 빼오고 짧은뜨기 실 빼서 여유 만들어주고 뒤집어서 옆에 네 가닥 걸고 실 빼와서 짧은뜨기 계속 이렇게 새우끈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바늘 빼거나 바늘 넣을 때 이렇게 좀 빡빡하지 않고 부드럽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항상 포인트는 실을 바늘에 걸려있는 실가닥에 이렇게 느슨하게 여유감이 있게 빠져 있어야 이렇게 해야 다음 동작이 손이 편하고 편물도 모양이 확실하게 딱 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손땀을 잘 조절하시면 돼요. 지금 이 하얀색으로 저는 크로스 끈을 뜨고 있고요. 처음에 만드는 끈이 여러분이 크로스 끈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뜨시면 되는데요. 이제 키에 맞게 끈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시작점을 기준으로 저는 한 100cm 정도를 뜰 거예요. 100cm, 한 95에서 105cm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 키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끈을 달 때 그때 또 여러분이 끈 조절을 조금 하실 수는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몸에 딱 맞게 재야지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제 키가 160인데 제 키 기준으로 저는 100cm 정도 뜰 거예요. 지금 뜨는 동안 길이만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새우끈 뜨기 몇 단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가 될 때까지 쭉 떠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가방 끈을 100cm 정도 떴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이렇게 들어서 쭉 빼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20cm 정도의 여유를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얀색 실로 가방 크로스끈이 되는 부분 100cm짜리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베이지색으로 손잡이 부분도 미리 떠왔어요. 손잡이도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만든 길이는 한 20cm 조금 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양쪽에 똑같은 길이를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을 때 같은 단수로 만드셔가지고 길이를 똑같이 2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길이로는 20cm가 조금 넘고요. 여기 지금 같은 단을 떴는지 모양을 보기 힘드실 때는 여기 가로에 이렇게 나 있는 이 모양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각각 22칸씩 떠주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작실이 이렇게 아래로 걸려있는 상태에서요. 마지막 끝도 이렇게 반대편도 아래로 향하는 쪽에서 끝을 내야 돼요. 한 단을 더 뜨게 되면은 여기를 셌을 땐 똑같이 22칸이지만 실이 위로 이렇게 향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서 꼬리실이 남도록 이렇게 2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바닥 떠볼 거고요. 바닥은 베이지색으로 이제 한 겹으로 이제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처음에는 배색 때문에 기둥코 없이 처음부터 하객긴뜨기 무늬 만들어서 뜨는 과정으로 이제 해볼 건데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둥코를 뜨는 것보다 모양도 훨씬 깔끔하고 재미있어서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흥미 가지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원형코 만들어 주시고요. 원형코는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2겹을 항상 잡아요. 2겹을 잡으면 나중에 여기 가운데 원형코 만들었던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가 점점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게 좀 더 짱짱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겹으로 항상 손가락에 감고요. 원형코 만든 상태에서 실 갖고 와서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기둥코 뜨도록 할게요. 손가락 빼시고 첫 번째 코는요. 한길긴뜨기를 바로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와 비슷한 무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원형코 안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고 나면은 짧은뜨기 바늘에 방금 만든 골이 있고 여기 밑으로 코 있죠. 이 코가 앞에서 보면은 꼭 한길긴뜨기 만들었을 때 중간에 나 있는 그 선처럼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사슬 하나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뜰 한길긴뜨기와 이 부분만 이렇게 딱 보시면은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첫 코에 기둥코 대신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무늬와 비슷한 짧은뜨기의 사슬 한 코, 첫 코를 이렇게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첫 코를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실 감고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가닥씩 빼는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길긴뜨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앞에 만든 2코를 각각 비교해보면 요게 처음에 짧은뜨기에 사슬 한 코 하나 한 첫 번째 무늬,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인 한길긴뜨기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 사슬 3코 기둥코를 첫 코로 뜨는 것보다 훨씬 모양이 한길긴뜨기와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저희가 표시링을 걸어줄 건데요. 표시링을 지금 방금 한 한길긴뜨기 코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마무리할 때 기본적인 빼뜨기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거라서요. 이렇게 항상 표시링은 첫 코가 아니라 2번째 한 한길긴뜨기 코에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부터 한길긴뜨기를 10코를 마저 더 떠주시는 거예요. 실 감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쭉 원형코 안에 총 12코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만든 코 더하기 한길긴뜨기 11코 해서 총 12코가 되도록 한 바퀴 쭉 첫 단에 떠줍니다. 자,
자, 이렇게 모두 떴으면은 꼬리실 잡아 빼서 원형코 조여줄게요. 자, 원형코를 단단하게 조여주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빼뜨기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단 마무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빼뜨기랑 조금 다른 방식이어서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한길기뜨기 코에, 즉 두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등이 걸려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코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 코를 뜨고 난 이 고리 있죠? 고리를 바늘 여기 후크에 살짝 걸어서 고리 밖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지막 코에서 뺀 고리라서요. 마지막 코 위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코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무늬를 뜰 거고요. 자, 2단 코늘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에서 첫 번째 코 건너서 두 번째 코, 처음으로 했던 한길긴뜨기 코였던 두 번째 코에 실을 코에 끌어와서 이렇게 고리를 밖으로 빼놓은 상태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부터 코에다 바늘 넣지 않고 이 한길긴뜨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 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코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런 무늬를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첫 코도 역시 이 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 여기 틈에서 시작을 하도록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리를 빼왔던 마무리 코 기준으로 그 코와 그 다음 코 사이 여기 틈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쏙 넣어서 첫 번째 코를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는 어떻게 했죠? 저희가 한길긴뜨기 대신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자, 이게 첫 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 단에는 모든 자리에, 모든 코에 모두 두 코씩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기 첫 코를 떴던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여기 틈에 한 번 더 넣어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코까지 뜨고 나면은 2단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한길긴뜨기 코에 링 걸어서 표시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그 다음 바늘은요. 지금 떴던 코와 코 사이 기준으로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와 코 사이 여기 이따가 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두 코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 코와 그 다음 코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전단에 떴던 한길긴뜨기 코 사이가 벌어지면서 코에 뜬 게 아니라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무늬가 새롭게 올라온 거 보실 수 있고요. 한 코에 두 개씩 코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두 코씩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 자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지금 제가 여기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하고 나서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지점이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아래를 봤을 때 두 코 사이에 여기 기둥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가 그 마무리를 1단에서 했던 지점이어가지고 코 간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좁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좁아 보이긴 해도 분명히 무늬 기둥 사이에는 새롭게 올라온 한길긴뜨기 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한길긴뜨기 2코 해주시고요. 전체 코수가 2배로 늘어나서 24코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24코가 맞고요. 표시링 해놓았던 한길긴뜨기 코에서 링 빼고 코에 바늘을 넣고 실고리 빼와서 2단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2단 코늘림을 마무리하였고요. 이번에는 3단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3단 코늘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은요, 저희가 이제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는 매 코마다 2코씩 코늘림을 해주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한길긴뜨기 2코씩 하는 무늬를 지금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늬를 살리면서 코가 또 36코로 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코늘리는 위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도 시작에는 마찬가지로 마무리했던 코를 기준으로 그 다음 코와 사이에 여기 틈에 바늘을 넣어서 첫 코를 뜨시면 됩니다. 틈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서 첫 코를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떠서 한길긴뜨기 2코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금 뜬 코에 바늘을 표시링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세요. 저희가 계속 패턴을 배색을 하면서도 한길긴뜨기 2코씩을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코를 했으니까 아래에서도 2코를 건너뛰게 되면 코가 늘어나지 않고 이 원래 저희가 하려고 하는 무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에서 코늘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길긴뜨기 2코를 떴고 아래에서도 2코를 건너뛰어서 이 자리는 코를 늘리지 않는 자리로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로 2코 이동한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사이 틈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여기 틈에 코수는 마찬가지로 2코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한길긴뜨기 2코가 한 바늘 넣는 자리에 세트 무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2코 건너뛰고 또 한길긴뜨기 2코를 했으니까 코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코를 늘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 코만 건너뛰고 그 다음 코와 그 다음 코 사이 틈에다가 이 한길긴뜨기 2코를 뜨게 되면 코가 늘어나는 거겠죠. 한 코에 2코가 걸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코 늘리는 자리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한 코만 건너뛰고 그 다음 틈에 한길긴뜨기 2코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늬 한 세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2코를 뜨고 나서는 2코를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 2코는 한 코만 건너뛰어서 한 번, 또 한 코만 건너뛰어서 한 번. 이렇게 2코 건너뛰고 한 코 2번 건너뛰는 거가 한 세트예요. 또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서 2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2코. 자, 2코 건너뛰는 거 한 세트 한 번 했으니까 자, 2코 건너뛰는 거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코만 건너뛰는 거 한길긴뜨기 2개 하고 또 한 코만 건너뛰는 거 한길긴뜨기 2개 하고 자, 이렇게 두 번째 세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코 건너뛰고 이렇게 한 세트, 한 코 건너뛰고 한 세트, 또 한 코 건너뛰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를 하는 한 세트를 떠줍니다.
코늘림을 반복하는 거를 지금 3세트 했죠? 나머지 이제 남은 세트도 마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남았어요. 2코 건너뛰고 한길기뜨기 2코 하고 나서 1코 건너뛰고 한길기뜨기 2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1코를 또 건너뛰고 나서 한길기뜨기 2코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마지막 코 자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은 1코가 있으면서 한길기뜨기 2코가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트도 2코 건너뛰고 하나, 1코 건너뛰고 하나, 1코 건너뛰고 하나 이렇게 세트 모양대로 끝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표시림 빼고 3단 마무리 해주시고요. 3단 마무리하고 나면은 코는 36코가 됩니다. 코스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4단 코늘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4단에서는 3단에서 규칙을 이해하시면 4단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2코씩 건너뛰는 거를 코 안 늘리는 자리를 2번 하고 나서 3번째 자리에서 이제 코 늘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코 늘렸던 2코를 한길기뜨기 2개를 떠서 이렇게 V자 올라오는 이 V자를 한 세트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나, 둘, 2번은 V자 2개는 2번은 코늘림을 하지 않고 3번째 V자 왔을 때 여기 하나 해가지고 코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 다음 코 사이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서 첫 코 뜨고 나서요. 이 자리에 한길기뜨기 더해서 V자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표시링 꽂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 늘리지 않은 거 2번 한다고 했잖아요. 이 V자 2코 건너뛰어서 한길기뜨기 2코에서 무늬 떠주시고 또 이번에도 2코 V자 통째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2코 건너뛰어서 한길기뜨기 2코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코를 늘리는 자리니까 한길기뜨기 1코만 건너뛴 사이의 틈에 무늬 떠주고 또 1코 건너뛰고 그 다음 사이에 한길기뜨기 무늬 뜹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코 건너뛰고 2코 건너뛰어서 2세트 2코씩 건너뛰는 거 2세트 했고요. 1코씩 건너뛰는 거 1세트 했어요. 자, 이제는 요 세트대로 반복을 해볼게요. 2코 건너뛰고 한 번. 또 2코 건너뛰고 한 번. 이렇게 2코씩 건너뛰는 거 2번 하고 1코 건너뛰는 거 한 번. 2번. 나머지 세트도 쭉 반복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2코 건너뛰기 2번 하고 마지막 1코 건너뛰는 거 1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첫 번째 한길기뜨기 2코 했던 자리에 1코만 남으면서 마지막 세트 무늬대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표시링 빼고 마무리를 합니다. 4단까지 뜨고 나면은 48코가 되어요. 자, 이제 5단 해볼 건데요. 5단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똑같아요. 자, 저희가 2코씩 건너뛰는 게 코를 안 늘리는 지점이었잖아요. 이거를 1번, 2번, 3번 하고 나서 4번째 여기 V자에서 코 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코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한길기뜨기 하나 더 해서 무늬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코씩 건너뛰는 거, 코 안 흘리는 거 3번 한댔잖아요. 여기서부터 바로 할게요. 이렇게 1번, 두 번, 세 번. 두 코씩 건너뛰는 거 3번 했고요. 이제 한 코씩 건너뛰는 거 1번, 2번. 자, 이렇게 한 세트 했어요. 나머지 세트까지 뜨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두 코씩 건너뛰는 거 3세트 하고 나서 여기 한 코만 건너뛰는 거 1번. 하고 나서 아래 한 코 남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마무리합니다. 자, 5단까지 뜨고 나면은 코는 60코가 되거든요. 코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어서 6단 떠볼 거예요. 6단도 규칙은 마찬가지고요. 이제 6단이 여기 메인색으로 뜨는 마지막 코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부터는 코 늘림 없이 이제 배색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6단도 마찬가지로 규칙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코 안 늘리고 두 코씩 이동하는 게 4번이에요. 하나, 둘, 셋, 4번. 하고 나면은 한 코 건너뛰고, 한 코 건너뛰고. 이렇게 세트를 반복해서 코 늘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뜨기 사슬 첫 코 만들어 주시고요. 한길긴뜨기. 자, 같이 해볼게요. 두 코씩 건너뛰는 거 4번이에요. 자, 이렇게 두 코씩 건너뛰는 거 4세트 하고 나서 한 코 건너뛰는 거 1번, 2번. 한 세트 했고요. 마지막 자리까지 코 늘림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두 코 건너뛰기 4번 하고 마지막 한 코 건너뛰기 1번. 이렇게 한 코 남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저희 이제 여기 6단에 마무리해서 고리가 빠진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요. 이제 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마무리했던 코와 그 다음 코 사이에 여기 틈에 실 걸어와서 첫 코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 4셀. 자,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하고 다음 여기 두 칸 건너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메인색 1번에 하얀색 2번 이렇게 들어간댔잖아요. 지금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다음에 들어간 하얀색으로 색을 바꿔볼 거예요. 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실을 2가닥 빼고 그 다음 2가닥을 빼는 차례에 바꿀 색인 이 하얀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실 끝에 딱 잡고 편물을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새로운 실 시작하기가 편해요. 다 같이 잡고 걸어서 바늘에 걸려있던 베이지색 고리 두 가닥을 모두 통과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 방금 뜬 두 번째 코색은 베이지색이 되고요. 새롭게 시작할 실은 바늘에 걸려있는 하얀색 실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원래 쓰던 베이지색이랑 새롭게 걸어온 하얀색 실, 꼬리실 달려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손에 잡고 같이 이제 다음 코 뜨면서 실 정리도 하면서 그리고 배색 실은 같이 끌고 가면서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실 두 가닥 편물까지 딱 잡고 그 다음 두 코 건너뛴 코와 코 사이 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두 코 뜹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배색실 배색할 때는 메인색 한 번에 하얀색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실을 잡으면서 그 다음 또 두 코 건너뛴 틈에다가 하얀색을 한길기뜨기를 두 코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마지막 두 가닥 뺄 때 어떻게 하죠? 베이지색으로 바꾸어서 잡고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뜬 코까지는 하얀색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색이 베이지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렇게 베이지색 두 코, 하얀색 네 코, 두 코씩 봤을 때는 두 코 한 세트, 또 두 코 두 세트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게 전체 무늬의 패턴이 되거든요. 그리고 첫 코 위치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단 올라갈 때 이 자리가 첫 코 위치가 될 거기 때문에 앞서 뜬 첫 코 위치와 왼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 세트를 하면서 이 배색 실간에 꼬이지 않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떠볼게요. 자, 뜯다 보면은 이런 배색 실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막 꼬여요. 꼬이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한두 바퀴 풀어서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주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꼬이지 않게끔 뜯는 것도 이제 작업 속도에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둘 중에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는데요. 위와 아래 색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이지색을 뜰 차례니까요. 베이지색이 위에 있는 실, 아래에 하얀색 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여기 꼬리실은 이제 더 안 떠도 될 것 같은 짧은 길이가 됐기 때문에 얘는 놔두고 이제부터는 여기 배색실만 끌고 가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코 건너뛰고 베이지색 뜰 차례예요. 베이지색 한길기뜨기 한 코 뜨고 그 다음 한길기뜨기 코를 뜰 때 배색실이 들어가죠. 이때 하얀색 실을 갖고 오면은 아래에서 올라온 하얀색 실 위로 이렇게 베이지색 실이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베이지색 실이 사이에 걸치도록 잡고 그러니까 여기 떠야 되는 코와 하얀색 실 사이에 이렇게 방금 사용했던 베이지색 실을 사이에 껴놓고 이렇게 한길기뜨기를 마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구간 한길기뜨기 두 코 뜨고 그 다음 또 한길기뜨기 두 코 뜨면서 마무리할 때 색을 바꾸죠. 이때 하얀색 실 내려놓고 베이지색 실을 갖고 오면은 요렇게 방금 내려놓은 실이 또 사이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잘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게 그냥 떴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지색 실 뜨고 베이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실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면서 여기 사이에 살짝 걸쳐지고 색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실 2개 뜨고 두 다음에 또 2코 뜨면서 색 바꾸죠. 이때는 이렇게 새로 끌어온 실이 하얀색 실을 걸고 이렇게 안아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 때문에 실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빼기 직전에 꼬였네 하고 요거를 이렇게 들어서 풀어주시면 이때부터는 밑에서 계속해서 감기게 되는 거예요. 2가지 색을 바꿀 때 각각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지색 1번, 하얀색 2번.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그 다음 단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한 개 깃뜨기 하얀색 코를 뜨면서 마무리는 베이지색으로 실을 바꾸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마무리하는 방법 동일한데요. 이 실 2가닥을 모두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실 중에 어떤 한 실이 밑으로 걸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을 잘 챙겨주신 상태에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코 그리고 두 번째 코 여기다가 마무리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일하게 갖고 와서 자 이제 그 다음 단을 할 건데요. 패턴이 동일해요. 근데 첫 코가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코가 지금 마무리한 베이지색 코랑 그 다음에 뜬 하얀색 코랑 여기 사이에 틈이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뜨는 단은 첫 번째 코 위치가 마무리를 했던 여기 베이지색 코와 그 다음 코인 하얀색 코 사이에 여기 틈에서 새롭게 첫 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틈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베이지 실 갖고 오는 거예요. 베이지색 실 갖고 올 때 여기 하얀색 실이 아래로 빠져 있지 않게끔 잘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해서 첫 코를 뜹니다. 여러분 지금 하얀색 실도 자연스럽게 코에 걸려 있어요. 방금처럼 뜨실 때 얘를 같이 올려놓고 뜨지 않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첫 코 뜰 때 이 하얀색 실도 같이 올려놓고 뜨지 않으면 요게 이런 데에 걸려 있어요. 마지막 한 개기 코를 뜨고 나서 실이 밑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코 이렇게 뜨면서 색을 하얀색 실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배색 실, 배색 단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요게 단으로는 8단이고요. 배색하는 단으로는 두 번째 단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첫 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칸 이동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하얀색 2번, 베이지색 2번.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단도 또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죠. 코 색깔 바꾸고 한 세트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한 상태만 보셔도 코가 한 코씩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선 스트라이프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부터 쭉 반복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제 손땀으로는 요 배색 무늬 단만 해서 총 16단을 떴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길긴뜨기를 좀 쭉쭉 빼면서 뜨는 편이기 때문에 이 한 단의 길이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1단을 기준으로는 6단이 16단이니까 총 22단까지 뜨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쭉 해서 반복해서 22단까지 배색 무늬로만 했을 때는 16번째 단까지 해서 작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단,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첫 코에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길긴뜨기를 쭉 뜨면서 바닥에서부터 몸판까지 쭉 올라왔고요. 보시면 한길긴뜨기 코가 무늬 사이사이 여기 틈이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작업을 했다면 이제 짧은뜨기를 뜨는 마무리 단에서는요. 무늬 사이에 틈이 아니라 이렇게 코에 바늘을 넣어서 뜨는 방법으로 이제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짧은뜨기는 총 4단을 뜰 거고요. 2단은 그냥 한 코 하나씩 쭉 뜨고 나머지 2단은 앞서 만든 손잡이를 같이 달면서 뜨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첫 코를 시작할 때 마무리했던 코와 그 다음 코 사이 여기다가 바늘 넣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코에 넣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에다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마무리를 걸어온 그 동일한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와서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옆으로 생긴 여기 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짧은뜨기 첫 번째 코라고 보고서 이렇게 표시링을 걸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4단 중에 첫 번째 단에 첫 코를 떴고요. 이제부터 지금 단 짧은뜨기 한 단을 쭉 한 코씩 뜨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뜨다가 짧은뜨기를 뜨면은 갑자기 장력이 이제 더 더해져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편물이 더 쫀쫀하게 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짧은뜨기를 뜨면서 쫀쫀해지지 않도록 아래에 원래 무늬와 땀을 비교하면서 한 코씩 마지막 코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 코인데요. 마지막 코가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코였던 한길긴뜨기 코에 이제 고리를 빼면서 생겼던 그 고리 가닥이 앞에 코처럼 있어요. 이 부분을 코라고 생각하고서 바늘 이렇게 넣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 이렇게 진짜 코가 아니라 앞에서 떴던 마지막 코 마무리했던 그 가닥이에요. 다가 넣어서 이제 지금 한 단을 떴고요. 저희가 첫 코 표시를 해놨던 부분에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마무리 방법은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여기 코에 바늘 넣어서 고리를 걸어 빼오는 건데요. 차이점은 두 번째 코가 아니라 첫 번째 코 같은 동일한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걸어서 빼오는 거예요. 저희가 코와 코 사이에 뜨는 게 아니라 코에 뜨는 거기 때문에 코 위치, 첫 코 위치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단 떠주었고요. 그 다음 단도 한 단 마찬가지로 뜰 거예요. 자, 여기 고리를 빼왔던 첫 코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첫 코 짧은뜨기 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한 단 더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두 번째 단까지 떴고요. 이제는 끈을 같이 달면서 두 단을 더 뜰 건데요. 저희가 앞서 여기 새우끈을 손잡이를 만들려고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꼬리실이 같은 방향으로 끝나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쪽으로 두고서 지금 단을 한번 떠볼 거예요. 자, 먼저 끈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요. 자, 이제 세 번째 짧은뜨기단 첫 코를 뜹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코를 뜬 기준으로 총 8코를 뜰 건데요. 이때 꼬리실 여기 같이 끼면서 뜰게요. 지금 한 코는 떴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코죠. 네, 셋, 넷. 이렇게 꼬리실을 같이 끼면서 뜨면은 가방 끈이 손잡이가 더 튼튼하기도 하고 나중에 실 정리할 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줄게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가운데 끈 아래 부분을 뜰 차례인데요. 총 20코예요. 이 중에 첫 번째 코는 가방 끈에 여기 꼬리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여기 쭉 튀어나온 요 지점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핸들이 이 가방에 딱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짧은뜨기를 떴고요. 가운데 18코는 이렇게 코에만 떠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편은 이렇게 갖고 와서요. 이렇게 모양을 잡은 상태에서요. 자, 지금 이 코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실 바로 앞에 여기 툭 튀어나온 요 자리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같이 짧은뜨기. 그래서 핸들을 1차로 달아 주었고요. 나머지 꼬리실 같이 끼면서 또 8코를 뜹니다. 자, 한쪽 핸들은 해주었고요.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자, 반대편 끈을 잡고 꼬리실 같이 끼면서 8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꼬리실 바로 옆에 툭 튀어나온 데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네, 가운데는 18코.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 이렇게 기울여서 모양 잡아주시고 코랑 꼬리실 바로 옆에 여기 툭 튀어나온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나머지 8코는 꼬리실 같이 껴서 8코 짧은뜨기를 뜹니다. 자, 이렇게 가방 끈 달면서 이렇게 손잡이 끈 달면서 한 단을 떴고요. 지금 이제 한 단을 마저 더 떼면서 가방 끈을 더 짱짱하게 달아주도록 할게요. 첫 코에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방에 바늘을 넣어서 뜨는 코가 3코거든요.
그래서 코스가 다르니까 잘 보세요. 첫 코에 먼저 짧은뜨기 뜨고서 첫 코 포함해서 7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기울여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이는 게 여기, 여기, 여기. 각각 짧은뜨기를 각각 한 코씩 뜰 때마다 같이 끼워줄 자리예요. 이렇게 살짝 가방 핸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질 테니까 그 모양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떠볼게요. 그 다음 코랑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 튀어나온 데. 바늘을 이렇게 억지로 넣어서 짧은뜨기 뜰 때 같이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는 가방 끈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자리.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또 짧은뜨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로 튀어나온 요 자리에 이렇게 껴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달아주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짱짱하게 달려 있어요. 그냥 돗바늘로 나중에 연결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니까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짧은뜨기 16코를 합니다. 꼭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가방 끈이 이런 식으로 기울여져서 달아질 거거든요. 끈을 잘 놓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방 끈이 어떻게 달아질지 생각하면서 모양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첫 번째는 여기. 자, 두 번째 가운데 툭 튀어나온 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가방 끈을 튼튼하게 달아주었습니다. 반대편도 해볼게요. 가운데 14코 뜨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달아줄게요.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달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고 가운데 16코. 핸들 올려놓고 여기도 위치 한번 보고서 이렇게 3코 달아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양쪽 가방끈 대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남은 7코 마저 뜨고 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코에 걸어서 빼놓은 상태에서 실을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돗바늘에 실을 넣어줍니다. 자, 마지막 걸 뜨고 나서 이 고리는요,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돗바늘에 낀 실을요, 여기 고리 사이로 껴줍니다. 자, 이렇게 힘껏 조여준 상태에서 다시 여기 첫 코에 넣어서 조금 밑으로 빠지게 첫 코로 넣어서 여기 첫 코 밑에 여기 속으로 빠지게 그래서 실을 뒤쪽에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면서 가방 핸들을 달아서 가방 몸판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만든 가방 끈이 있는데요. 가방 끈도 한번 달아볼게요. 하얀색 크로스 끈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끈 만들 때 시작할 때 실을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금속 고리에 각각 달아줄 건데요. 실 끝에 이렇게 돗바늘 넣어서요. 돗바늘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서 숨기면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구멍에 넣어서요. 이제 그냥 요 실만 감으면 달랑달랑 거리면서 조금 불안하게 달리니까요. 금속에 한번 걸고 여기 끈 편물 실가닥에 한번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요. 끈을 단단하게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두 번 같은 자리만 달면은 여기도 또 헐거우니까요. 이렇게 다른 자리도 같이 넣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셋. 자, 어느 정도 고리에 끈을 달고 나면은 이렇게 실을 끈 안쪽에 숨기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불안하신 분은 끈 2개를 이용해서 묶어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숨기기만 해도 실이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실을 숨기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을 고리에 모두 달아주었고요. 이제 여기 크로스 끈을 달기 전에요. 실 정리들 좀 먼저 해볼게요.
가방 지금 제가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실들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모두 정리를 했고요. 지금 여기 꼬리실은 제가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이 꼬리실 활용해서 고리를 한번 달아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4가닥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한 가닥은 자를게요. 지금 원래는 디링이 제가 고리가 실버여서 이것도 실버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촬영하다가 지금 찾아보니까 실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색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패키지엔 색깔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디링이어야 되는데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제 이걸로 대신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양은 똑같고 크기만 더 작고 고리랑 같은 색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여기 딱 접히는 지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이 좀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실을요 짧은 잭이 쭉 내려와서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그 위치까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끼우고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이 라인 정도까지는 옮겨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옮겨놓은 상태에서요. 디링 이렇게 딱 잡고 아까 여기 고리 달았던 방법처럼 디링에 여기 금속에 한번 달고 편물에 한번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여기 한길기뜨기 뒤에 여기 뚱뚱한 요런 데다가 실을 넣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튼튼해질 때까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묶어주시고 자릅니다. 이쪽 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꼭 고리를 달아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귀여운 롤리백이 완성되었습니다. 도톰하고 힘 좋은 코나실로 떠서 그런지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예쁜 가방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샘플은 롤리백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알록달록한 느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베이지색에 하얀색 샘플 뜨니까 이것도 차분하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번 가방 영상 도움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롤리백 만드신 후기 여기저기 많은 곳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달려가서 찾아뵙고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이로씨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